오늘은 헬스케어 쪽부터 먼저 보죠. 보면은 존슨앤존슨 1%대 상승세.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새로운 뉴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머크와 모더나의 협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암백신 임상 3상 성공 소식까지 제약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놀랄 만한 긍정적인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와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융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쪽은 초록색입니다. JP모건 1.3%대 상승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대 상승, 웰스파고 1%대 상승,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입니다. 1.7%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이끈 것은 이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를 이끈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카드 쪽도 괜찮았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만약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면 이쪽이 전부 다 사실은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3%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홈디포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일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뭔가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월마트 2.6%대 상승, 코스트코는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시다시피 필립 모리스, 담배주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1.7%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빨간불을 켜낸 업종과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까지 일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간밤에 꽤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베라 CPU를 스페이스X AI에 채택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로드컴, AMD까지 일제히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주가는 연이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중국 이슈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YMTC의 이제 모 회사가 기업 공개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에서는 요 경쟁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 좀 우려감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 오라클까지 일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밤에 2.2%대 하락세, 샌디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6%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S&P 500 내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AI 투자 확대를 위해서 104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홍콩 증시에서는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지만 ADR의 주가는 0.7%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9%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거의 2주 가깝게 하락세를 보인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관망세가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의 의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간밤에 꽤 많은 또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쪽이 많았고요. 로젠블렛 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AI 쪽 안에선 사업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7거래일 연속 하락하거나 하면은 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다른 업종도 새로운 업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주들까지 일제히 움직였고요. 금융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도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주의 투자 심리에 약간의 타격을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금의 이동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자동차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고를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운송주가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 간으로 운송하는 요 트럭과 그리고 차량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두 국가 간의 운송량이 물동량이 줄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5%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간밤에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그래도 이해를 할 법한 게 최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3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낼 수 있는 수익 창출이 꽤나 크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덕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되면서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BC에서는 꽤 많은 투자 의견들을 좀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다소 여름철 비수기 특유의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계속 탄탄하고 물가 지표도 예상대로 나온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은 꽤 괜찮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실제로 S&P 500 내에 포진되어 있는 70%가 넘는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처럼 약간 좀 한산한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요. 시장이 늘 뜨거울 수는 없고 쉬어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